톨스토이의 생애와 문학. 레프 톨스토이는 1828년 러시아의 부유한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친척들의 손에서 자란 그는 카잔 대학교에 입학했지만 학업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중퇴했다. 이후 군에 입대하여 크림 전쟁에 참전했고 이 경험은 그의 작품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전쟁의 참혹함과 인간의 고통을 목격한 그는 기존의 가치관에 회의를 느끼고 방황하기 시작했다. 1862년 톨스토이는 16살 연하의 소피아 안드레예브나 베흐테르스와 결혼했다. 소피아는 톨스토이의 작품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으며 두 사람은 13명의 자녀를 두었다. 결혼 후 톨스토이는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니나 등 대작들을 잇따라 발표하며 러시아 문학의 거장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시기 그의 작품들은 섬세한 심리 묘사와 사실적인 묘사, 방대한 서사를 특징으로 한다. 1870년대 후반 톨스토이는 심각한 정신적 위기를 겪었다. 그는 삶의 의미와 죽음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혔고 기존의 종교와 사회체제에 대한 회의를 느꼈다. 이러한 고뇌 끝에 그는 기독교의 원시적인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신념을 갖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톨스토이즘이라는 독자적인 사상체계를 구축했다. 톨스토이즘은 무저항주의, 금욕주의, 평화주의, 채식주의 등을 핵심 가치로 삼았으며 당시 러시아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톨스토이는 자신의 사상을 실천하기 위해 농민들과 함께 생활하며 노동과 빈곤을 체험했다. 그는 사유재산 제도를 비판하고 공동체 생활을 옹호했으며 교육개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하지만 그의 급진적인 사상은 가족들과의 갈등을 야기했고 특히 아내 소피아와의 불화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소피아는 톨스토이의 재산 포기와 저작권 양도에 반대했으며 두 사람의 갈등은 톨스토이의 말년을 불행하게 만들었다. 1910년 82세의 톨스토이는 가족들 몰래 야반도주를 감행했다. 그는 평생 추구했던 진리와 평화를 찾아 떠났지만 도중에 폐렴에 걸려 작은 간이역에서 숨을 거두었다. 그의 죽음은 전 세계적인 애도를 불러일으켰으며 러시아 문학뿐 아니라 세계 문학사에 큰 발자취를 남겼다. 톨스토이의 작품들은 인간의 내면 세계와 사회적 모순을 깊이 있게 탐구하며 독자들에게 삶의 의미와 진정한 행복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그의 작품들은 시대와 국경을 초월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으며 문학뿐 아니라 철학, 종교, 사회운동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쳤다.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리나와 부활의 톨스토이. 톨스토이의 훌륭한 인생 설계도는 19살 때 벌써 그 틀이 짜여졌다. 그러나 설계도가 완성되는 데는 82년이란 시간이 모두 필요했다. 그는 소년 시절부터 저술의 손을 대었지만 그의 문명은 조금 늦게 완성된다. 톨스토이의 3부작으로 손꼽히는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리나와 부활은 우리나라의 영화로 소개된 바 있다. 전쟁과 평화는 새 귀족의 사생활을 다룬 작품이다.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몰두하는 귀족들과 소박하게 살아가는 민중들을 대비시키면서 이야기가 전개된다. 작가는 러시아의 조국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나폴레온과 싸워 러시아를 구해낸 것은 황제도, 정부도, 사령관도 아닌 민중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다. 톨스토이는 이 작품에서 무서운 저력을 가진 근원적인 존재인 민중을 부각시키고자 했다. 안나 카레리나가 출간되자마자 도스토예프스키는 작품으로서 완벽하며 현대 유럽 문학에서 이에 비견할 만한 소설을 찾아볼 수 없다라고까지 격찬했다. 독일의 토마스 만도 조그마한 군더더기도 없고 전체의 구도나 세부의 마무리도 하나 흠잡을 데가 없는 작품이라고 격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 소설은 귀족 카레닌의 아내인 안나와 청년 장교 브론스키 사이의 불륜을 다룬 이야기다. 당시 러시아 상류사회에 만연한 한 단면이기도 하다. 톨스토이는 쾌락에 뿌리박은 안나의 이기적인 육체적 사랑과 신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는 레빈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대치시킴으로써 참다운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다. 레빈은 바로 톨스토이의 분신이라고 보아도 틀리지 않을 것 같다. 톨스토이가 부활을 쓴 것은 71세 때였다. 하지만 이 작품의 정신적 배경은 50세에 쓰기 시작한 참회록에 그 연원을 둔다. 그는 젊은 시절 사교계에서 술과 여자와 도박에 빠져 인생을 낭비했던 방탕한 생활을 통렬하게 반성하고 회의하며 부정했다. 그리고 새롭게 찾은 진리대로 자기를 희생하며 남에게 사랑을 주는 것을 삶의 지표로 삼아 살아가겠다고 선언한 자기 비판의 글을 참회록에 담았다. 이는 러시아 사회와 문학계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이 참회록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것이 부활이 아닌가 싶다. 1910년 10월 28일 새벽 야음을 틈타 톨스토이는 야스나야 폴리아나의 집을 나섰다. 태어나고 또 평생의 대부분을 보낸 집이었다. 죽기 열흘 전 가출의 동기는 그를 이해하지 못하는 아내, 괴로운 생활을 강요하는 아내로부터 도망쳐 나왔다고 말하면 간단할 것이다. 아니면 가족의 비교적 사치스런 생활을 견디지 못하여 세상을 떠나 농부와 노동자들 틈에서 소박한 생활을 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고 해도 될 것이다. 이것은 딸이 본 톨스토이라는 책에 기록된 내용이다. 나는 사치스런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내 나이에 늙은이들이 했던 방식으로 행하는 것뿐이요.
즉 삶의 마지막 날들을 고독과 평화 속에서 보내기 위해 세속의 삶을 떠나는 것이라오. 아내에게 이런 편지를 남기고 그는 작업복 차림에 망토를 걸치고 집을 나섰다. 가진 것이라곤 평생 써온 펜과 종이가 전부였다. 정부로부터 받은 백작, 자기, 세계적인 명성, 훌륭한 저택, 막대한 재산, 이런 것들은 그와 상관이 없었다. 톨스토이는 우선 오프타 수도원으로 가서 하룻밤을 묵었다. 다음날 샤미루디노 수도원으로 갔다. 거기서 수녀가 된 여동생 마리아를 만났다. 그는 마지막이 될 것임을 말하고 동생의 간곡한 만류를 뿌리친 채 우랄 산맥을 넘어가는 3등 객차에 몸을 실었다. 목적지도 없는 여행길이었다. 10월 하순의 날씨는 음울하고도 몹시 추웠다. 추운 객차 안에서 톨스토이의 몸은 감기로 불덩어리가 되었다. 기차가 멈추어 선 곳은 아스타포브의 작은 역이었다. 빈사 상태에 빠진 톨스토이는 조그마한 역사 안으로 옮겨졌다. 역장의 침대에 누워 떨리는 손으로 그는 마지막 일기를 쓴다. 바로 이것이 내가 바라던 것이다. 이것은 선을 위한 전부이고 타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그는 고독과 평화 속에서 최후를 맞이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는 며칠 동안 혼수 상태에 빠졌다. 11월 6일 숨지기 전날 밤 그는 곁에 있던 세르자를 불렀다. 나는 진리를 사랑한다. 대단히 진리를 사랑한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었다. 추운 겨울 비록 초라한 시골려 관사에서 쓸쓸한 최후를 맞았으나 그는 행복의 땅에 묻혔다. 초록색 지팡이가 있는 참피나무 숲속 그의 형 니콜라이가 잠들어 있는 그 옆에 가서 묻혔다. 톨스토이는 야스나야 폴리아나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80평생 중 50년 이상을 보냈다. 작품도 대부분 그곳에서 집필되었다. 톨스토이는 야스나야 폴리아나 없이는 러시아와 러시아에 대한 느낌을 표현할 수가 없다고 스스로 말할 정도였으니 야스나야 폴리아나는 데무노 톨스토이의 요람이라 할 만하다. 야스나야 폴리아나는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걸쳐 러시아 문화의 중심지라 할 수 있다. 세계의 석학, 지성인, 예술가들이 그를 만나러 왔다. 릴케와 루살롬에도 두 차례나 톨스토이를 찾아왔다. 어떤 작가는 지구의 정신적 자오선은 야스야나 폴리아나를 지나간다라고 말했다. 현자가 머물면 그 아래 길이 만들어진다더니 과연 야스나야 폴리아나가 그랬다. 러시아의 데무노 톨스토이의 작품에 보면 이반이라는 농부는 평생토록 주인 집에서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어느 날 주인은 이반을 독립시켜 주려고 불렀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내가 밟고 돌아오는 땅은 모두 내게 주겠다. 평생을 머슴살이로 늙은 그는 다음날 새벽을 기다리느라고 한잠도 못 잤습니다. 새벽부터 달리기 시작한 그는 쉬는 시간도 없이 뛰고 또 뛰었습니다. 한 평의 땅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뛰었습니다. 평생의 한을 풀기 위하여 밤이 늦도록 뛰어 주인집 대문에 들어서면서 쓰러져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가 마지막 차지한 땅은 3평뿐이었습니다. 무덤으로 사용한 자그마한 땅이 그가 평생토록 머슴살이하고 뛰고 또 뛰어서 얻은 땅이었습니다. 톨스토이 작품에만 이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에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많은 것을 얻고도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욕심 사납게 살다가 어느 날 3평이 기다리는 무덤 속으로 사라지는 사람들 말입니다. 욕심이 가득한 눈에는 3평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에 와서는 3평도 굉장히 크게 느껴질 정도로 납골당의 조그마한 분병에 담겨 보존됩니다. 인생은 이렇듯 허무한 것입니다. 탐욕과 욕심이 가득한 눈과 마음에는 3평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탐욕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교활한 거짓과 기교만 앞세울 뿐입니다. 너, 나 할 것 없이 오늘이라도 하늘이 부르면 가야 하는 인생인데 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모두 탐욕과 욕심을 내려놓고 이타심의 마음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